한미일 3국 협력 독려 결의안이 지난 17일 하원 외교위에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의원인 제나드 코넬리 의원이 지난 3월 5일 발의하고 영김, 미셸 스틸 박 등 공화당 의원과 한미일 공조체제 구축과 강경한 한반도 정책 입장의 공화당 11명과 민주당 11명의 연방 의원들이 함께 서명하면서 초당적인 모습의 결의안으로 외교위에 상정되어 통과된 것입니다. 이 결의안에 지지 서명 요청을 받은 브래드 셔먼 의원을 포함한 앤디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주디 추 의원 등 한반도 평화법안 HR 1369의 핵심 지지 의원들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평화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 중 일부는 이 법안 지지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미 하원 4명의 한국계 의원들 중 이번 한미일 협력 독려 결의안 통과나 한반도 평화법 법안 서명에 공화당 2인과 민주당 2인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이 법안 HRES 1056을 지지한 영김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은 본부의 요청으로 보내온 성명서를 통해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의 삼각 공조 체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는 동아시아의 안정화를 꾀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푸미오 총리의 리더십으로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다져나간다는 것은 세 국가가 서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며 향후 제반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는 기초를 마련해 나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앞으로 한국과 일본과의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협력 체제를 적극 밀고 나감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확고한 원칙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확립하고 앞으로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과거 아이폰 7을 사용했던 사람은 3,500만 달러 규모 합의금 중 일부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16년 9월 16일부터 2023년 1월 3일 사이 미국에서 애플 아이폰 7 또는 7 플러스를 소유하거나 사용했던 사람은 누구나 보상금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합의에 따르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려면 사용자가 휴대폰의 스피커, 마이크, 수신기 문제를 애플에 접수한 경우, 휴대폰이 예기치 않게 다시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험이 있는 경우, 전원을 켰을 때 기기 응답 없음 알림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됩니다. 수리 비용을 지불한 사용자와 문제를 애플에 접수했지만 수리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용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수리 또는 교체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지불한 사용자는 최소 $50 이상, 최대 $349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접수했지만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최대 $125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합의를 위한 최종 법원 승인은 7월 18일에 결정될 예정이며 승인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이 내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됩니다. 안보리 의장국은 15개 이사국이 한 달씩 돌아가며 맡게 되는데 한국이 그 역할을 하는 건 10년 만입니다.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한국은 대표 이벤트로 사이버 안보 고위급 공개 토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 자금 확보를 위해 가상화폐 탈취 행각을 대대적으로 벌인다는 점에서 사이버 안보 이슈는 북핵 문제와 연관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5월 미국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수는 12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비해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5월에만 미국 국경 순찰대 요원들은 멕시코 국경에서 하루 평균 약 3,700건의 이민자 체포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불법 입국이 사상 최고치인 25만 건으로 급증했던 12월의 하루 평균 8,000건보다 54% 감소한 수치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5월까지 3개월 연속 불법 이민 건수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이민자 체포 건수에는 합법적으로 국경을 통과한 이민자 수는 제외됩니다. 올해 불법 이민자 수는 팬데믹 이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몇 년간 봄철에 불법 이민자가 급증했던 것을 볼 때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불법 이민자 수는 멕시코 정부의 미국행 이민자에 대한 집중 단속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수 감소는 이민자 문제로 비판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이민자 문제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도로의 제한 속도를 넘어 과속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차량 자체에서 경고를 하는 시스템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21일 캘리포니아 주 상원이 오는 2032년부터 출시되는 신차에 제한 속도를 10마일 초과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려는 목적의 SB 961 법안을 상정한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은 연구조사 결과 이 장치가 장착되면 자신도 모르게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이 차 속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 하원을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을 마치게 되면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가 판매되는 캘리포니아에서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미국에서 영업 중인 모든 자동차 회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신차에 적용되는 이러한 테크놀로지는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유럽연합은 모든 신차에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을 수년째 시행 중입니다. 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발생한 충돌 사고 중 10%가 과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A 투데이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고의 여름 여행지 1위는 중서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시간의 어퍼반도와 로어반도 사이 휴런 호수에 있는 매키낙 섬이 2024년 USA 투데이 독자들이 선택한 최고의 여름 여행지 1위로 선정됐습니다. 매키낙 섬에서는 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를 따라 마차를 타고 유명한 포트 매키낙 요새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섬에는 하이킹, 자전거, 카약을 즐길 수 있는 매키낙 아일랜드 주립공원도 있어 멋진 석회암 아치바위를 비롯해 아름다운 자연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여행지는 설문조사에서 2년 연속으로 같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서부 지역에서는 미시간 호수를 따라 300마일의 해안선과 모든 종류의 수상 스포츠가 가능한 위스콘신 도어 카운티도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평균 기대 수명이 증가세를 멈추고 10년 전 수준인 71.4년으로 회귀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서 드러난 것으로 코로나19 대유행과 암을 비롯한 비감염성 질병의 지속적인 발병으로 글로벌 보건 수준이 퇴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WHO의 2024 글로벌 보건 통계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이어진 전 세계 인구의 기대 수명 개선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기대 수명은 2022년 기준으로 71.4년을 기록했고 이는 2012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9에서 2021년 기대 수명이 1.8년 급감한 결과라고 WHO는 덧붙였습니다. 병에 걸린 시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상태로 사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 기대 수명은 2022년 기준 61.9년이었습니다. 이 역시 2019에서 2021년보다 1.5년 감소해 이 역시 2012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는 지적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